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다시 훑어보기 네 번째 시간이네요. 76번부터 100번까지 어떤 한자를 살펴보았는지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76번은 탄소였습니다. 이것도 프랑스의 화학자인 라부아제가 발견한 것을, 그렇죠? 목탄을 태운다, 다이아몬드로 실험한다 해가지고 어떤 목탄과 관련된 카본과 관련된 그런 원소를 발견했기 때문에 탄소라고 지었다. 그래서 석탄할 때 탄자가 들어갔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일본 쪽에서 우다가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탄소든 산소든 수소든 번역을 한 다음에 그걸 우리가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소에 그렇죠? 수탄자가 들어가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77번 돌풍입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갑자기 부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개가 구멍에서 갑자기 뛰어나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갑자기 돌자, 돌연할 때 돌자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돌풍. 78번은 세대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너레이션 할 때 대신할 대자를 쓰는 그 세대가 아니고요. 이 어떤 띠를 이루는 것처럼 한 가구의 주인을 세대주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을 얘기하죠. 자, 다음 함구. 그렇죠? 이게 봉할 함자입니다. 실사변이 보이죠? 그래서 입을 봉하는 것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비밀을 지키거나 침묵을 지키는 것을 함구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0번 품귀 현상. 현상은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요. 상태를 그렇죠? 물품이 귀해지는 것을 품귀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1번 타의 추종을 불허하다. 그렇죠? 여기서 한자만 따져보면 다른 사람의 쫓아옴을 추격을 허락하지 않는다 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다 해서 거의 한문식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에서 온 한자식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82번 개수대. 이거는 제가 물음표로 해놨는데 개수대는 정식으로는 한자가 없고 이 대자만 한자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어쨌든 싱크대 할 때 그 싱크를 어떻게 개수로 표시했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수대 컨텐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83번 탕비실. 이거는 100% 일본식 한자입니다. 탕비, 유와카시. 그래서 무언가 물을 끓이는 차를 끓이든 커피를 타든 그런 걸 말하죠. 보통 이제 이런 개수대, 싱크대도 있지만요. 그런 방을 유아카시 시츠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한자로 그대로 읽어서 탕비실이라고 해서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이거를 준비실로 순화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탕비실 100% 일본식 한자입니다. 다음 사제. 보통 성직자 사제를 말하죠. 여기서 사는 담당하다, 맡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맡는 성직자를 사제라고 하고요. 참고로 법을 담당하는 건 사법이라고 하죠. 사법기관 할 때. 그리고 모임에 그 진행을 맡는 사람을 사회자 이렇게 얘기하죠. 사는 뭔가 담당하다, 맡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85번 봉인해제. 그렇죠? 봉인 자체가 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밀봉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도장을 찍었죠. 이걸 함부로 뜯을 수 없게. 그래서 해제하는 것이 봉인해제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대로 한자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6번 사각지대. 그렇죠? 넉사자의 사각이 아니라 그렇죠? 사각형 할 때 그렇죠? 각이 죽어 있는 거죠. 절대로 해도 보이지 않는 그렇죠? 꼭 죽은 각처럼 보이는 것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을 사자를 쓴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87번 호구입니다. 원래는
범의 아가리를 말하지만 바둑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면 한 점 놔서 얘가 이제 뭐라고 하죠? 한 점을 잃는 거죠. 이 지점을 바로 호구라고 하는 데서 뭔가 어수룩한 사람, 뭔가 위험한 상황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수룩한 사람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구. 그래서 말 그대로는 범아가리지만 바둑 용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8번 일사천리. 그렇죠? 네, 혹시 뭐 이거를 일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휩쓸려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 휩쓸려서 천리까지 흘러간다. 해서 일사천리. 네, 넘어가겠습니다. 89번 도마와 안마. 올림픽의 체조 경기 중에 하나죠. 도마 같은 경우는 말처럼 생긴 것을 펄쩍 도약해서 뛰어넘는 걸 말하고요. 안마는 말의 안장처럼 생긴 이런 기구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여기서 어떤 그 시범을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펄쩍 뛰어서 착지까지 하는 것이고 둘 다 말과 닮은 그런 발판이 아니죠. 그런 대 위에서 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도마 안마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안장할 때 그 안자입니다. 90번입니다. 호환. 호환 뭐 마마 있는데 호환은 원래 그 범에 물려 죽는 그런 재앙을 말하죠. 하지만 그만큼 예전에 호열날이라고 했습니다. 콜레라를 그렇죠? 훌리에라라고 한 것을 호로 그렇죠? 호랑이 호자를 음역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죠? 호열날 호열자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온 재앙이라고 해서 호환이라고 해서 원뜻과는 다르게 콜레라라는 역병을 어떻게 보면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1번은요. 마마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높은 뭐 왕의 왕비라든가 아니면 뭐 중전 마마 할 때 그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마마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반드시 여자는 아니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천연두를 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세한 사항을 또 마마와 관련된 컨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에서는 참고로 마마 해서 이거는 그냥 엄마의 뜻입니다. 92번 연병. 원래는 전염병의 약자이죠. 뭐 줄임말이긴 한데 실제로는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환은 콜레라, 마마는 천연두, 연병은 장티푸스 이렇게 좀 에둘러서 표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딕성, 그렇죠? 당벌을 맡은 별의 뜻입니다. 남자 여자가 이렇게 무속적인 뭐 신앙과 관련이 있는 건데 타고난 별자리가 있다. 뭐 그게 이제 성질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뭐 직성이 풀리다. 원래 타고난 성질까지 파생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성. 94번 수정과. 수정과가 아니라 수정과죠. 뭔가 그렇죠? 올바로 갖춘 과일, 사실은 뭐 꿀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달게 만든 어떤 정성이 든 그런 과일을 정과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서 좀 마실 수도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수정과입니다. 수정과가 아니고 크리스탈 할 때 수정은 더더욱 아닌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과. 95번은 예의 주시입니다. 예의 주실 때 예는 날카로울 예자면 날카로운 어떤 그런 그렇죠? 뜻으로 계속 바라보는 것이 예의 주시죠. 96번입니다. 괴일입니다. 어그러지고 멀어지는 것이 다 괴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7번 시정입니다. 군대에서 보통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올바로, 똑바로, 고치다의 뜻입니다. 오를 시자에다가 이 시자도 되죠. 바를 정자를 씁니다. 시정. 98번은 탕진입니다. 그렇죠? 뭔가 휩쓸려가는 건데 끝까지 간다. 그래서 방탕함이 끝까지 다 써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 진짜죠? 방탕할 탕자에. 99번 괄호입니다. 괄은 묶는 거고요. 호는 활을 말합니다.
활처럼 이렇게 묶어버린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괄호라고 합니다. 가로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괄호라고 합니다. 100번은 진액입니다. 진자 자체가 진하다의 뜻도 있지만 이게 어떤 그 수액이나 사물의 액을 진한 어떤 그 액체, 좀 응고된 것을, 뭐 물기가 별로 없는 것을 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액이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흔히 잘못 쓰는 액기스, 일본에서 온 말이니까요. 그렇죠? 추출물을 진액이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 좀 졸인 물 같은 것도 진액이라고 얘기하죠. 나무에서 온 거는 수액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액의 진이 한자였다. 진하다, 국물이 진하다의 진도 한자인데 나루 진자를 쓴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부터 100번까지 오늘의 한자어 훑어보기를 4차례에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다시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어 다시 훑어보기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